다항함수의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해서요. 다항함수의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해서 두 개의 함수가 주어지고 방정식의 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방정식의 근에 대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는 해요. 그런데 고난도 문항에서, 특히 4점짜리 문항에서 도함수의 활용, 다항함수의 미분법에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도 좋고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연계 문항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이유가 뭐냐면 두 개의 문항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나왔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잘 알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문제부터 우선 해결할 거고요. 그리고 연계 문항도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에 대해서 방정식 fx는 g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항은요. 한 가지 방법으로 풀이가 되진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의미를 잘 봅시다. fx는 gx잖아요. fx가 이렇고 gx가 이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같다라고 놓은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두 개를 같다라고 놓겠습니다. 3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3x는 x 세제곱 빼기 4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 그럼 여러분 딱 쓰고 나면은 뭐예요? x만 있죠.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모아도 상관없어요. 한쪽으로 모아볼게요. 2x 세제곱이 되겠네요. 넘어오면 플러스 3x 제곱일 거고요. 9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12x고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에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는 a라고 놓고 풀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0이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선생님 그냥 여기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즉, 방정식 fx는 gx가 뭐뭐하는 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이 양수고 한 점에서 만났는데 그거는 음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차 함수에 미지수까지 있는 거? 그래프 그리려니 너무 힘들죠? 이것도 그려야 되고 이것도 그려야 되고 그게 만나게끔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아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서 한쪽으로 모아보자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모았더니 3차 함수 하나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는 0이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0, x축과 서로 다른 만나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에서 만나고 하나는 음수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돼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뭐가 있어서 어렵냐면 이 a라는 값이 있어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a가로 바뀌죠.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y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빼기 12x라는 그래프와 미지수 없으니까 그릴 수 있죠. y는 a라는 직선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은 양수 쪽에서, 한 점은 음수 쪽에서 만난다 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설지를 보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함수의 이름을 주자고요. 그런데 f도 있고 g도 있으니까 h라고 주자고요. hx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두고 이것과 y는 a가 이렇게 만나게끔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선생님이 이제 좀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h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정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H'X를 구하죠. 얼마죠?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6으로 묶을 겁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되는 아주 착한 문제입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아주 착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냐면 마이너스 2와 여기가 1이고요. 이차함수 아래로 블록이죠. 즉 y는 H'X의 그래프를 그리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1의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양수 x축 위, 마이너스 2와 1 사이는 음수 왜 x축 아래, 1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되어서 hx의 함수의 그래프는 양수일 때 증가, 감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y는 hx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2와 1 사이쯤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x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y축이 있죠. y축이 있는데 x축을 그려야 되잖아요. x축을 그리려면 y값이 지금 y절편이 뭐냐에 따라서 x축이 달라지잖아요. y절편을 찾아보자고요. y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한 값입니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 어디로 오면 돼요?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다 됐습니다. 극대값, 극소값이잖아요. 극대값은 어디?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 극소값은 x가 1일 때의 함수값. 그리고 여기는 0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hx라는 그래프와 뭐가 만납니까? y는 a가 만납니다. 그렇죠? y는 a의 특징은 알고 있죠. 상수함수. 상수함수가 만나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이에요. 즉 0보다 큰 쪽에서 몇 번 만나야 돼요? 2번. 0보다 작은 쪽에서 한 번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잘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줘요. 살짝 그려볼게요. 0보다 큰 쪽에서 하나,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이니까 안 돼요. 내려올 거예요. 내려와요. 내려오면 여기까지 오고 싶어요. 여기까지 왔죠? 양, 영, 음이죠. 더 내려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기준. 이거보다 살짝 아래에 있으면 두 개 맞죠? 그리고 계속 내려오다가 어디보다? 이 값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구나. 자, 이 기준은 너무나도 쉬워요. 얼마입니까? a가 0일 때죠. 그러면 이 기준만 찾아내면 되죠? 이건 뭐예요? 극소값이죠. x가 얼마일 때? 1일 때의 함수값, 즉 h1을 물어보는 문제라고요. hx가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예요. 1 대입할 수 있죠. 그러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가 돼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 즉, 이 기준이 a는 마이너스 7이에요. 둘 다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의 값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모두 몇 개? 6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정석대로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몇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줄여야 되잖아요.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hx의 그래프를 그리고 상수함수와 만나는 점은 똑같은 방법인데 그러면 시간을 줄이려면 hx 그래프를 그릴 때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hx의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몇 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입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요. 무조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예요. 음수면 올라갑니다. 여러분 2차 함수 생각해 보세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런 거 그리잖아요.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이유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음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해볼게요. 음수 위로 볼록이잖아요. 왜? 밑에서 올라갔다 내려간.
아셨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3차, 4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딱 보면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x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묶어줄 수 있어요? x로.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면 훨씬 더 좋지만 인수분해가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 앞에 x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hx라는 함수의 그래프는 무조건 x가 0일 때 0을 지난다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살펴볼 텐데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지금 양수일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함수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0을 지나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상수함수랑 만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미 문제에서 해당하지 않는 그래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hx는 무조건 이 모양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개형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머릿속에 원점을 지나야 되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기면 y는 x랑 만날 때, y는 a랑 만날 때 또 양음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생겨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생겨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양수에서 두 개 만나고 음수에서 하나만 만나야 되는데 상수함수랑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좀 많이 한 개형을 좀 파악한 학생은 여기까지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y는 a가 이것과 이거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0이네. 의미 없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계산할 필요 없어. 이것만 찾아내면 되겠네. 이거 뭐야? 극소값이죠. 극소값 어떻게 찾는 거야? 미분해가지고 금방 인수분해하면 답이 나오죠. 그 값 이용해서 극소값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이 선생님 그럼 지금 당장 어떡하죠? 우선 시간이 된다면 수능 개념 강의 가면요.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 자체를 통으로 알려드렸어요. 그거 확인하시면 가장 좋고요. 자, 하나하나 지금부터 정리합시다. 3차 함수 최고차항이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었어요. 인수분해가 지금 여기는 지금 하나만 되었잖아요. x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x 빼기 뭐를 의미해요? 0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y값도 0이다. 즉 뭐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요 정도는 함께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나중에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나갈 텐데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x-1, x-2, x-3 fx라고 할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다 돼버리는 함수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다 되어버린다면 1, 2, 3이죠. 0만 되는 x 찾아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3 통과. 왜? 양수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2 통과. 1 통과 하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배웠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아까랑 다르죠? 0만 되는 x 우선 찾습니다.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려와서 얘들아, 이거 뭐라고 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반사래요. 제곱이 있으면 반사. 됐죠? x축에서 반사, 하나는 통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 정도 개형은 여러분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모든 정수 A의 개수 6개라는 거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A라고 두고 문제 해결해도 되나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대신에 이 함수의 그래프와 는 0이었잖아요. 는 0이 뭐예요? X축과의 관계죠. 그렇게 이용해서 문제 해결해도 같은 방법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더라고요. 무한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무한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문제는요. 선생님이 아까 이 연계문항을 살짝 설명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연계문항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연계문항이 51쪽에 미적분과 통계기본 51쪽에 유제 4번 문제와 그 다음에 57쪽 2번 문제 두 개가 합쳐진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가 합쳐졌냐면 우선은 51쪽에 있는 유제 4번 문제가 두 함수에 대해서 fx는 g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서로 다른 세실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히려 위에 있는 문제보다는 좀 더 쉽겠죠. 서로 다른 세실근이라는 건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면 두 개의 그래프가 몇 개의 점에서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 개의 점에서만 만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A를 남겨놓은 나머지를 다 넘겨. 3차 함수 그래프 그리죠. 이 3차 함수 그래프의 3차 함수와 상수함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 개의 점에서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3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 개의 점이라는 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음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문제 하나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2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57쪽에 2번 문제가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음의 실근.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이해하고 있었으면 풀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방정식과 x축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와 상수함수와의 관계 그리고 방정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